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학자 위일 듀란트가 40년간 세계 역사랑 위인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위인들이 역사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역사를 만들었고 그 상황들이 위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황이 사람을 만든 겁니다. 속된 말로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인 벤저민 하디는 원래 의지력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이 의지력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의지력보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받더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적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을 읽어도 자기계발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의 자기계발서는 모든 책임을 개인의 의지력에다가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지력에 의한 이 자기계발 전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예능, 드라마, 컴퓨터 게임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린 이런 시대에서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계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력보다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생 때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죠. 왜? 학교 가서 혼나지 않으려면 일찍 일어나야만 되는 환경인 거죠. 근데 대학생이 딱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잘 못 일어납니다. 1교시를 안 가도 별로 제약이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대학교 신입생들은 나는 그 1교시 참석할 수 있어 라고 의지를 다지면서 1교시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입생들이 후회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의 의지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형편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환경이 주는 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1톤 트럭에 깔린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는 1톤 트럭을 들어올리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 사실 이런 역경을 극복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거창하게 역경이라고 안 하더라도 내가 엄청나게 늦잠을 잤는데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준비를 해서 약속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는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시험 전날 내가 굉장히 초집중해가지고 시험 당일날 좋은 성적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요. 하다못해 매일 늦잠 자서 오후에 일어나던 사람도 군대 가면 새벽 6시에 칼같이 기상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닥치면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도전하려고 하지 마라. 환경만 만들어지면 자격은 갖춰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의지력을 다질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환경이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난 안 볼 거야 라고 의지력을 다지는 순간 우린 또 봅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스마트폰을 차에 두고 내리세요.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초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의지력을 다지기보다는 노트북 아답터를 빼놓고 과제를 해보세요. 노트북 배터리가 다 닳기 전까지 우리는 초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환경이 주는 힘인 거죠. 저자 같은 경우는 위탁 부모가 되고 나서야 작가로서의 경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 없을 때는 그냥 막연히 언젠간 하겠지라고 이제 나태해지는데, 내가 책임질 것이 딱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다른 예시로는 존 버크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작곡을 하는데 본인이 칠 수 없는 곡을 작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발표 시기를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곡을 칠 수 있을 때까지 미친 듯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시들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책에서는 귀환 불능지점이라고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귀환 불능지점을 만들어라. 좀 쌈마이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노빠꾸 전략이죠. 노빠꾸. 뒤가 없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전진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라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이게 좀 재밌는데 이걸 그냥 우스갯거리로 넘길 수가 없는 게, 성공한 기업들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을 해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전략이 우리를 단기간에 굉장히 급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인 거죠. 이런 노빠꾸 전략과 관련해서 이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의 힘입니다. 아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그 창의적인 뇌와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는 잠을 자고 난 직후에 최적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아침에 해야 될 활동 중에 하나가 아침 일기를 쓰는 겁니다. 아침 일기에다가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리고 내가 가진 목표들을 이제 적는 거죠. 그렇게 적게 될 때 이 뇌는 내가 가진 목표에 부합되는 인간으로
나를 세팅한다고 합니다.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도 이 아침 일기를 꼭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명상, 운동 이런 것보다 아침 일기를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휴식의 힘입니다. 다들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던가 아니면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보통 일을 하다가 깨닫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휴식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때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보다 휴식 중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일하는 도중에 나올 확률은 1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 넘게가 휴식 중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빠꾸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심취하는 것보다 휴식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나 미친 듯이 뭔가를 했어. 그러면 2시간은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쉴 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빌 게이츠도 1년에 2번은 이 생각 주간을 갖는다고 해요. 일주일씩. 그래서 휴식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은 이 생각 주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탁월한 사업가들은 이 휴식의 힘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읽게 됐냐면 사실 이제 회사의 숙제였습니다. 독후감을 쓰라는 그런 숙제였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바꾸고 자기 개발을 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준에서 좋은 책은 저를 움직일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책은 좋은 책이죠. 내일부터 아침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한 달 동안 새벽 5시 기상 그리고 아침 일기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귀환 불능 지점을 설정하는 거죠. 한 달 후에 제가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